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록스 서울을 중심으로 하이록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이록스는 이제 단순히 포디움을 노리는 경기가 아닙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런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하이록스 서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이록스 인천, 요코하마, 홍콩에서 저지로 참가했고 홍콩에서는 레이스도 함께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록스를 피트니스보다는 콘텐츠와 공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죠. 요즘 인스타그램만 봐도 이런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필라테스, 크로스핏, 보디빌딩, 러닝 인플루언서들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까지 하이록스에 참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하이록스 서울은 여러모로 볼 게 많았습니다. 크로스핏 게임즈 출전 선수분들, 피지컬백 우승자분들, 크로스핏 씬에서 이름 알려진 분들이 오셨고요. 브릭도쿄 같은 일본에서 유명한 러닝크루, F45, 팀버핏, 레드짐 등 피트니스 브랜드들도 함께했습니다. 하이록스는 2017년 첫 경기 때만 해도 러닝과 기능성 운동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피트니스 레이스였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열린 첫 하이록스는 650명이 참가했죠. 그때는 순수한 경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순수한 경기를 넘어 개인의 한계에 도전하며 스스로를 브랜딩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었죠. 2025년 기준 하이록스는 연간 약 2,0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65만 명의 참가자, 83개 이벤트, 11개국 운영.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이 정도 규모로 커지기는 쉽지 않죠. 레드불, 컨셉2, 푸마 같은 글로벌 파트너십은 기본이고 대회마다 지역 파트너가 붙기도 합니다. 하이록스 자체가 신체의 움직임 그 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이 된 것이죠. 하이록스의 가장 큰 수익원은 티켓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68.7%를 차지하고 평균 티켓 가격은 약 20만 5천 원 정도인데요. 흥미로운 건 수요 대비 공급 부족입니다. 런던 대회의 경우 7만 명이 신청했지만 1만 6천 성만 있었죠.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처럼 티켓이 즉시 매진됩니다. 제가 하이록스 요코함에 저지로 갔을 때도 다른 분들이 하이록스 서울 티켓이 너무 빨리 품절되어서 짜증났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짐 제휴입니다. 현재 5,000개 짐이 제휴했고 260% 성장률로 1만 개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간 제휴료는 약 217만 5천 원으로 크로스핏의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이 전 세계 짐들을 하이록스 생태계로 빠르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이록스 365와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연중 내내 하이록스 스타일 클래스와 체력 테스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죠. 세 번째는 굿즈와 스폰서십입니다. 푸마와 협업한 퍼포먼스 의류, 한정판 상품 등으로 연간 약 189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하이록스 브랜드 의류를 입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커뮤니티 정체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무료 광고 효과도 생기죠. 더 놀라운 건 하이록스 자체가 유료 마케팅 없이 2년 연속 100% 성장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짐 네트워크를 통한 입소문과 소셜미디어 유기적 성장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지를 하면서 경험한 하이록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하이록스의 공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이록스 트럭이 모든 장비를 싣고 도시를 순회하죠. 36에서 48시간이면 설치가 끝나고 대회가 끝나면 다시 철거해서 다음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의 마지막 웨이브가 끝나고 첫 번째 스테이션인 스키에르그부터 빠르게 철거하기 시작하죠. 전 세계 10개의 장비 세트만으로 연간 175개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개인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물류 작업을 나가서 하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건축 관점에서도 꽤 흥미롭습니다. 고정된 경기장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대신 장비를 표준화하고 이동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하이록스 서울의 경우 코엑스 3층에서 경기가 열렸는데요. 2주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서울 카페쇼가 열렸습니다. 공간을 보는 관점에서 이건 팝업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 공간이지만 참가자들은 임시라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한번 도시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끼죠. 매년 같은 장소에 있는 체육관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록스의 모든 대회는 동일한 코스를 사용합니다. 8가의 워크아웃 스테이션, 그 사이를 잇는 1km 러닝 구간, 장비도 배치도 똑같죠. 서울에서 뛰든 런던에서 뛰든 기록을 직접 비교할 수 있어요. 다만 러닝 코스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에 열린 하이록스 런던은 1km 러닝이 한 바퀴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2바퀴 정도 뛰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도시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현장 경험상 같은 포맷인데도 공간감이 확연히 달랐어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커뮤니티별로 응원하는 열기는 어디서나 같았다는 점이죠. 무엇보다 표준화된 틀 안에서 지역의 맥락이 묻어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지점의 특색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이록스는 이걸 장소 선정과 동선 배치로 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록스 경기장 안은 소위 말해서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데요.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밀도입니다. 하이록스 경기장은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러닝트랙, 워크아웃 존, 관중석, 브랜드 부스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죠. 어디를 봐도 무언가 일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레드불 같은 경우 이 빽빽한 공간에서 음료까지 나눠주고 있습니다. 둘째, 동선입니다. 참가자는 워밍업 존에서 출발해 코스를 돌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데요. 관중은 그 과정을 여러 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선수와 관중의 동선이 적절히 분리되면서도 교차하는 지점이 있죠. 그 교차점에서 응원과 환호가 터집니다. 하이록스에서 선수들이 출발하는 걸 웨이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요. 웨이브가 시작될 때마다 사람들의 함성이 넘치죠. 모두 쓰겠습니다. 아마도 온갖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만 들릴 겁니다. 공간을 채우는 건 물리적 구조물만이 아니에요. 소리가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죠. 넷째, 브랜딩입니다. 파트너 브랜드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곳곳에 로고와 배너가 걸립니다. 이게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공간의 시각적 풍성함을 더하는 역할을 해요. 텅 빈 전시장이 하이록스만의 세계로 변하는 거죠. 여기에 크로스핏 박스부터 각종 제휴짐까지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응원으로 가득 찹니다. 하이록스 런던처럼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 건축에서 보통 수용량은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면 더 많은 수익이 나니까요. 하지만 하이록스는 반대로 갑니다. 참가자 수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죠. 참가자가 많으면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말이죠. 이건 공간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특별하게가 기준이 되죠. 참가자 입장에서는 티켓을 구한 것 자체가 성취가 되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하이록스에 대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특별한 경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하이록스를 마이스 관점에서 보는데요. 마이스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엑시비션의 약자로 기업 행사, 컨벤션, 전시회를 아우르는 산업인데요. 전통적인 마이스 공간은 정적입니다. 좀 조용한 편이죠. 부스가 있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명함을 교환하죠. 하이록스는 다릅니다. 참가자가 직접 몸을 움직이고 관중이 응원하고 그 과정이 콘텐츠가 되어버리죠. 이런 면에서 하이록스는 피트니스 마이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시가 아니라 경험이 중심인 마이스, 수동적 관람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가 핵심인 공간. 이런 형태의 마이스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하이록스는 참가 자체가 곧 브랜딩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30에서 40%의 높은 수익성, 글로벌 체육관 네트워크, 수요를 초과하지 않는 공급 전략,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현재 하이록스 창립자들은 2030년대 올림픽 정식 종목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으로 나누면서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있죠. 또한 프로 디비전 입상자들의 한정해서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도록 규정을 바꾸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간 기획자나 건축가 입장에서 하이록스는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팝업 공간으로 고정된 공간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법, 표준화를 통해 지역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법, 경험을 설계하는 과정까지 하이록스가 이걸 보여주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피트니스나 웰니스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하이록스 참가나 포디움 경험이 없으면 한계가 생기는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록스는 경기에서 시작해 이제는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